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동산 뉴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들이 오늘 중에서는 좀 특별한 거가 하나 있는데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여기 보면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면세를 주장했지만 대법은 주택에 허가를 받았어야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하면 원래 오피스텔은 원래 상업용이죠. 원칙적으로 상업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취득세는 4.6%를 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상업용 같으면은 원래 뭐가 있습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를 내야지 이제 되는데, 이제 이 원고라고 해야 되나? 피고라고 해야 되나?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주장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도 꼭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심은 패소했고 2심은 또 원고가 승소했네요. 원고가. 그러고 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네요. 파기환송이란 건 뭐냐면 2심에 있는 결정을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2심으로. 그러니까 2심에서 승소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읽어볼게요. 오피스텔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닌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로 해라라는 판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공부상 이 상업용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살면서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처음부터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를 가지고 처음부터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일단 오피스텔은 그냥 상업용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 주택임대차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2주택 해가지고 양도세를 부과하거나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주택, 2주택으로 바라보고 중과세를 하는데, 또한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거용으로 봤으면 1.1%를 받아야 되죠. 주거용으로는 1.1 정도 받는데, 많아봐야 뭐 2점 몇 프로 정도거든요. 평수가 커도. 금액이 커도 이 정도인데, 또 주거용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때는 주거용,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오피스텔인 상업용,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관해서만은 우리나라에서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 본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항상. 국가 본위적으로. 그죠? 주택수를 계산하고 양도세 중과할 때는 주거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상업용으로 평가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뭔가 사실은 법이 좀 확고하게 개선되거나 국회에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입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분쟁이 되게 많은 거죠. 사건이 많습니다. 보면은 이 판단은 요거 내우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뭘로 판단을 하냐면, 실제 사용 여부 상관없이 공부상 용도 기준으로 이 세금을 내라 이거예요. 공부상 용도로. 공부상 실제로 주거용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판단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캡처하고, 자, 대법원에서는 정모 씨가 북인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 처분의 취소 소송을 냈다 이거예요. 부가가치세 부가 취소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정 씨는 인천 부평구의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지하 2층, 그 다음 지상 14층, 이렇게 큰 건물을 신축했는데,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1층은 근생. 그 다음 2층부터 14층까지 36호는 업무시설로 봤답니다. 여기는 이제 업무시설로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69호는 36호는 업무시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69호는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했네요. 통상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주상복합인데 위에가 오피스텔로 돼 있어서 아 이거 오피스텔인가 다상업용인가 봤는데 공부상으로는 69채는 공동주택으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받고 36호는 업무시설로 이렇게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건축허가하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근데 정 씨가 오피스텔 및 주택을 분양하고 수익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서 업무시설인 36세대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업무시설 여기 36호 있죠. 36호. 요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이렇게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부분보다는 이 업무시설로 인허가를 받아놓고서 이 36호가 면적이 작다 보니까 국민주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이건 국민주택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줘 하고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업무시설에 대해서. 그러나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정한 면세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 이 사람에게 4억 5천을 이제 통지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가 되고 기각되자마자 이제 소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심판 청구를 1차적으로 하고 그게 기각되면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부를 오피스텔로 받았을 뿐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등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신축했고 실제로 주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업무시설 36호는 업무시설로 승인을 신청했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주거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주거용이고 국민주택이니까 부가가치세 면세해줘 요 말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여기다 바닥난방도 깔고 처음부터 주거용이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아니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이것도 좀 모순이죠. 그죠? 처음부터 자기가 그러면은 업무시설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여기에는 공동주택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라고 분명히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거하고 구별되게 업무시설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걸 또 이제 주택으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해달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할 때만 주택이지 너는 오피스텔 아니니 이렇게 그잖아요. 다수 입주민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니까 주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1심 판단이었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면세 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2심은 본 거예요. 이건 실제로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업무용으로 인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주거용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설계 건축한 후 분양됐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심 판단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아까 36호가 있다 안 그랬습니까? 업무시설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자기가 인허가를 잘못 냈네. 왜냐면 이 정도로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세무관계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논점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자기가 그래서 36호는 업무시설이고 69호는 주택이다라고 했는데 뭐 자기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업무시설로 해놓고 나중에
주거용으로 개편했으니까 부가가치세 면세해줘 라는 건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죠. 왜냐면 업무시설로 하면은 인허가는 주차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가고,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 사무실보다는 주거용으로 더 돈을 많이 챙길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곤란한 거죠. 이거는 제가 봐도 뭐 하나, 이거는 이분이 뭔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규모나 사실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랑 관계없다. 그냥 면세 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려면은 공부상 용도를 중심으로 해라. 실질적 용도 안 된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세금을 때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시 여긴다는 것은 국가의 세금 체계가 이제 뭔가 안정성이 좀 해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딱 공부상 보고 공부상 주택이네, 공부상 주택이 아니네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지, 이거를 뭐 사실상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세금 같은 걸 부과할 때 이게 사실상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세금 내는 입장에서도 좀 잘못됐다. 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공부 꼭 해놓으세요.